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어학원의 분당 브랜치 황재상 팀장이고요. 오늘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모시고 분당 용인 지역의 대학 입시랑 고등학교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이제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확정적인 거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준비할지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4개 전형은 수시 종합, 수시 교과, 수시 논술, 정시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요 4개 전형으로 갑니다. 4개 전형인데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원하는가. 첫 번째는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이죠.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내 활동도 활발하고 관련 독서 활동도 많고 교내 수상도 되게 많이 하는 적극적인 친구들, 자기주도적인 친구들을 수시 종합전형에서 뽑습니다. 공부는 조금 못해도 좀 감안해 줍니다. 그리고 자, 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은 내신이 좀 덜 나온다는 말인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어요. 수시 교과 전형은 모범생을 뽑는 겁니다. 아주 성실한 친구. 선생님이 죽어 하면 죽는 친구. 숙제를 선생님이 실수를 일주일 거를 잘못 내줬는데 그날 울면서 밤새서 다 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 내신 점수 좋고 수행평가 숙제 꼼꼼하고 암기가 특기인 친구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집중력이 높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뽑습니다. 대학교에서. 이 2개 다 아닌 친구들은 국어 수학에 특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에 특기가 있거나 수학 문제를 차근차근 잘 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논술 전형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똑한 친구들. 네, 성실하진 않지만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신 점수보다 실력이 높은 친구들. 예를 들면 학원에서 아이가 레벨은 높은데 실수가 많아요. 레벨은 높은데 내신 점수가 안 좋아요. 이런 친구들이 여기 속합니다. 문제풀이 능력이 매우 높고 그리고 확장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좀 이 친구들이 소심하다면 이 친구들 좀 쿨합니다. 뭐 몇 단어 몰라 되지? 하면서 막 푸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몇 단어 모르면 다음 줄로 못 가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완전 반대인데 실제로 수시 종합전형이라고 이 자기주도적인 학생, 이거에 정말 자기주도적인 학생을 뽑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목고 학생을 뽑는 겁니다. 특목고 애들이 가는 틀이에요. 물론 일반고에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일반고에서도 가요. 그런데 굉장히 조금 갑니다. 특목고 학생들이 다 수시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영재고, 과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내활동, 교내대회 활발한 학생들의 분위기가 있는 학교들이죠. 영재고, 과고, 국제고, 외고 이런 데에서 내신 뽑아보면 막 4등급, 3등급 막 이런 친구들도 인서울에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형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내신은 좀 감안해 주니까. 반대로 수시 교과 전형, 성실한 모범생은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일반고 학생들, 일반적인 학생, 일반고에서는 자꾸 일반고 학생들이 이걸 노려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이가 수시종합전형 우리 아이는 아주 적극적인 친구야. 아주 교내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일반고. 이건 완전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일반고를 보내실 거면 얘는 내신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내셔야 돼요. 아니면 정시. 근데 수시 종합전형으로 선택을 하시려면 얘를 특목고로 적극적으로 푸시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고 밥이 아니에요. 자꾸 요즘에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상담도 많이 하는데 일반고 학생이 자꾸 이걸 탐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네 밥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논술이랑 정시는 누가 하냐? 이게 패자부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에서 실패한 친구들이 있죠. 양쪽에서. 일반고에서도 내신이 3등급 밑으로 현재 기준입니다. 이따 이 내신 등급이 바뀔 건데 3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이나 특목고에서도 이제 밑에 있는 4, 5등급 이하 친구들은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이제 5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신이. 그러면 아무리 특목고 출신이어도 전교에서 반도 안 되는 애를 대학교 좋은 대학교에서 받아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잘 안 받아줘요. 일반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고는 상위 10% 말고는 인서울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논술이나 정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대학 제도를 알고 나서 교육부가 발표한 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이제 이조 교육부 장관이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따왔는데 현재 중2부터입니다. 중2부터예요. 중2부터고 모두 똑같은 수능을 본다. 내신도 5등급제로 바꾼다. 이렇게 10월 10일에 나온 기사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학원들이 바쁜데 두 가지예요. 뭐 다른 내용도 있는데 다른 내용은 거의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수능제도 개편하고 내신제도 개편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골자입니다. 가장 큰 두 가지 내용이에요. 수능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능 왜 바꾸려고 하냐 하면 선택 과목이 좀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부가. 그래서 학생의 진로와는 달리 표준 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들로 쏠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왼쪽이 이제 문과 과목들인데 생윤, 윤사, 한지, 세지 뭐 이렇게 해서 9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선택하는 생윤이랑 사무는 13만, 12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경제는 5,400명. 문과 애들이 숫자를 싫어하거든요. 경제를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물화생지죠. 이쪽은 과학인데 원보다 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에서 제일 안 하는 거는 이제 물리 3,000명.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건 생명과학 13만 명, 지구과학 13만 명. 이게 선택이 많이 되는 과목이 있고 덜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문과 친구들이 모두 나는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해서 선택을 했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얘네는 다 경영학과 갈 거거든요. 쥐들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갈 거면서 사회와 문화 선택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의사 되려고 이거 선택하는 게 아니고 모두 암석을 캐려고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쉬운 과목. 그런데 이 표준 점수는 뭐냐면 어려운 과목에는 가점을 주고 쉬운 과목에서는 좀 감점을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표준 점수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경제 만점이 점수를 제일 많이 받고 물리2 만점이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아야죠. 이게 제일 어려워서 애들이 선택 안 하니까. 그런데 만점을 보면 이게 만점의 표준 점수거든요. 만점의 표준 점수를 보니까 다 비슷합니다. 심지어 경제는 66점인데 윤산 68점이고 사무는 68점이에요. 사회와 문화가 제일 쉽다며. 근데 얘는 68점이고 경제가 제일 어렵다며. 만점 받아도 66점이 불리해요. 그리고 지구과학의 만점은 74점이에요. 근데 물리2 만점도 68점이 너무 커요. 6점 차면 대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표준 점수를 산출할 때 제일 못한 학생이 몇 점이냐, 그리고 못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걸 보고 결정하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데포트보다 약간 아래. 개나 소나 지원을 하니까 전교에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하위권도 결국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를 지원하니까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경제랑 물리2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하는 애들만 지원을 하니까 나 전교에서 7, 8, 9등급인데 물리2 해야지. 이거 없어요. 선생님이 말립니다. 야 그거 하면 안 돼 임마.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표점이 낮게 나와요. 잘하는 애들만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점이다 이거죠. 거기에. 지금 근데 선택을 사회과학을 제가 극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하는 거지 선택을 사회과학만 하냐? 아닙니다. 국어 수학도 선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이걸 공통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도 공통으로 야 다 똑같은 거 해. 수학도 문이과 이런 거 없어. 다 똑같은 거 해. 사회과학도 야 뭐 9개 8개 야 다 똑같이 해. 다 똑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그리고 직업탐구는 이게 특성화고 학생들이 보는 거고요. 이건 아마 관심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영어랑 한국사는 그대로입니다. 영어랑 한국사는 그대로인데 이게 어머님들이 만약에 05학번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내가 04보다 좀 앞쪽 학번이다 라고 하시면 6차 교육과정의 수능을 보셨는데 6차 교육과정 수능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때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봤죠. 그리고 한 과목을 선택했어요. 그거랑 비슷한데 선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이 돌아간 겁니다. 옛날 걸로 돌아간 거고요.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싫어해요. 대학교에서 왜 싫어하냐면 야 이렇게 하면 기하를 안 배우고 대학에 온다고? 기하를 모르는 애한테 내가 지금 물리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걔들 데리고 타이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전지도 만들어야 되는데 기아를 모른다고? 이과 애들 공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과 이과에 구분이 없잖아요. 수학이. 이걸 대학교가 싫어해요. 좀 수학을 가르치고 보내줘 이과 애들은. 그래서 이제 교육부의 생각은 심화학, 일부러 조그맣게 써놨어. 심화수학. 심화수학이라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간을 봤어요. 이거 한다 이렇게 안 하고 할 수도 있다. 논의 중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수학학원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 심화수학을 하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이거 난리가 났는데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알 수 없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필요는 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저 영어 선생이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문이과 개념 없이 그냥 다 보내버리면 만약에 내가 이과 지원 학생인데 문과로 확 꺾어서 할 수도 있고 문과 지원 학생인데 수능 잘 봤다고 이과로 확 돌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왜 문제냐고 가면 되지. 근데 대부분 이런 친구들이 대학교 가면 적응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퇴하거나 전과하거나 반수하거나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등록금이 입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이과가 좀 어느 정도 결정되고 와주는 게 대학교 입장에서는 좋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최종 요약본. 수능 이렇게 바뀌었다. 사회과학이 통합된다. 사회과학이 통합되면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듭니다. 왜냐면 지금은 2과목만 공부하면 되는데 17과목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9과목, 8과목. 그래서 사회과학 통합된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심화수학이 개설될 수도 있다. 네, 수도 있다.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장치가 생길 것 같아요. 최상위권, 가장 중위권 애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국민대 이상의 학교를 인서울 중에 우리가 이름 아는 학교 건동숙 이상 학교를 지원하는 애들에게는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수능 공부의 양적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내신만 맞춰도 되는 게 아니라 내신을 맞춘 학생들이 수능에서 최저점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때 모든 과목이 다 통합돼 있고 상대평가면 당연히 최저학력 기준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당연히. 그래서 아마 2과목 맞춰야 되는 학생은 국어, 영어. 지금은 이제 영어,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맞추거든요. 영어, 과학 이렇게. 일단 영어는 껴요.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쉬우니까. 그리고 3과목이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회과학을 선택 안 하고 이게 부담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목동이나 뭐 안양에 있는 평촌이나 대치나 이런 데 가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플래카드 엄청 걸려 있어요. 어떤 학원에 플래카드가 걸리겠어요? 사회과학 학원에 플래카드 엄청 걸려 있습니다. 어머님 오십시오. 저희가 수능 준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좀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네 혼난다? 라고 해가지고 특별 점검 중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과학이랑 심화수학 요 2개가 지금 이제 사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일단 꼭 드리려고 사회과학학원 지금 다니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어떤 과목이 들어가고 어떤 과목은 빠지고 어떤 단원은 들어가고 어떤 단원은 빠지고 이런 건 하나도 결정 안 됐어요. 지금 가면은 하는 거는 그냥 그라운드 워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사회를 겁나 가르쳤는데 일반 사회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를 가르쳤는데 경제가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학원 보내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세요. 마케팅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내신 제도 얘기 좀 해볼게요. 내신 제도는 전교생이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국영수 사과를 배웁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9등급으로 뽑아줘요. 현재입니다. 현재. 근데 2학년, 3학년들은 선택 과목제를 선택해가지고 지금 막 고교학점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선택해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 나는 좀 이상한 걸 해볼게요. 이런 거 있거든요. 영미, 문화, 탐구 많이 지원할까요? 안 하겠죠. 영미, 문화, 탐구 서영고에서 17명 했답니다. 자 그러면 17명 가지고 상대평가 어떻게 해요? 왜 그런 과목은 절대평가를 해줘요. 절대평가 지금 이제 1학년은 상대평가가 무조건인데 2, 3학년은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병기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이게 지금 성적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 등급이 다 떠 있어요. 1학년 진짜 1학년 학생 성적표입니다 이거. 그래서 등급이 다 떠 있는데 2학년 3학년이 되면 등급이 없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냥 A, B, C만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은 절대평가인 거죠. 여기서 고등학교들이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절대평가에 깔아놓는 거예요. 가능하면 인원수도 좀 조절해서. 그래서 애들이 1학년 때는 상대평가하고 2, 3학년 때 다 A 받고 나가게. 그러면은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절대평가 비율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싫어하냐면 이제 대학교는 싫어요. 야 이거 A 받았는데 얘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 쓰레기 갖다 버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1학년 거는 열심히 보고 2, 3학년 거는 안 보거나 대충 봐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되면 또 누가 피해를 보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1학년 때는 공부를 못하다가 2, 3학년 때 열심히 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학년 때 5등급 받아버리면 2, 3학년 때 올해이어도 그냥 별거 없어요. 그래서 상대평가 내신만 대학교에서는 두 가지를 해요. 상대평가 내신만 반영하겠습니다 하거나 2, 3학년 내신은 적게 반영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냥 다 해요. 육사, 회사, 공사 같은 국가기관에서 뽑을 때도 상대평가만 반영해요. 그러니까 널리 퍼진 거예요. 이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1학년 이후에 자퇴자가 많죠. 어제 나온 기사로 17%가 자퇴했거든요. 작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과목 선택에서 미래와 관련이 없이 내신과 유리한 과목 막 선택해요. 너 수학할 거냐? 근데 이거 절대평가 아니야. 그럼 알아. 그래서 절대평가 과목 위주로 애들이 막 선택한다 이거죠.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안은 뭐냐면 상대평가도 하고 절대평가도 하고 원점수도 쓰고 다 해준다는 다. 과목 그 대신 만약에 아까 그 과목 있잖아요. 17명짜리 과목 그런 거는 불리함이 있잖아요. 상대평가는 불리하거든요. 그러면은 과목 평균도 써주고 수강자 수도 써주고 성취도별로 분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 써주고 다 알려주겠다 다. 야 대학교 너네 다 알려줄 테니까 다 보고 평가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대학교가 사람을 더 뽑아야 되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상대평가를 1, 2, 3, 4, 5, 6, 7, 8, 9였거든요. 요걸 5로 바꿨어요. 1, 2, 3, 4, 5로. 요거는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좀 경쟁이 완화돼요. 요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자꾸 어떤 고등학교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작년에 낙생고에 2학년에 영어를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 된 적이 있어요. 한 문제를 틀리면 낙생고 영어 진짜 어렵거든요. 한 문제를 틀렸는데 2등급인 거예요. 낙생고 인원 많아요. 인원 많은데 한 문제를 틀렸더니 2등급이 된 거예요. 한 문제. 딱 한 문제. 그 전교에서 다 맞춘 놈들이 벌써 4%가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2등급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1등급이 좀 넓으니까 한 문제 틀려서 2등급이야 이런 애들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학생들에게는 좀 좋아요. 좀 좋고 이것도 요약해드리면 내신제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내신이 이제 양극화되는데 왜 양극화되냐면 모든 과목이 다 상대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위권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상대평가하면서 싸워야 돼요. 요거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절대평가할 때는 상위권 학생, 최상위권 학생들은 2, 3학년 때는 좀 수능 공부도 하고 좀 이지하게 했는데 최상위권이 3학년 때까지 계속 상대평가를 달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평가 부담이 있고 반대로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계속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에서는 등급이 잘 안 올라가요. 다 같이 공부하니까 누군가 1등급이 낮잠을 자주면 참 거북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요즘 토끼는 낮잠을 잘 안 잔단 말이에요. 계속 달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하위권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되고 내신 극강이 넓어졌죠. 5등급으로 바꿨잖아요. 요게 특목고 인기가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요게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이러는지. 3등급까지가 중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부터 건동, 홍숙 라인까지 싹 다 합치면 4만 명 정도가 돼요. 현재 중2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현재 앉아 계신 분들. 중2학년 학생들의 정원은 3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수생이 평균 15만 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거의 40 몇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 10% 가지고는 안 돼요. 10%보다는 좀 안쪽으로. 근데 1등급이 10%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1등급 학생들이 쳐낼 때 내신 1등급이니까 들어와.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절대로. 절대 안 해주고 수능을 잘 보면 내신도 잘하지만 너 수능도 잘 보면 받아줄게.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그 기준이 변별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학부모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83%가 대입 개편되면서 특목 자사고의 선호도를 증가로 본다. 그래서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급간이 증가하면 이따 특목고 해드릴게요. 자, 특목고.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